지역이 시한부라는 소식 지역보다 먼저 안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고성이었어요. 그 여자는 이번에도 지역의 죽음까지 거래로 바꾸려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은호는 알았어요. 이건 병이 아니라 설계였다고요. 여러분 무슨 일일까요? 오늘 밤 이 지역 심장은 멈출 수도 있다는 말이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지역이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병원 복도 끝 사람들 눈을 피한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웃었어요. 고성이었죠.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정확하게 지역의 시한부 소식을 가져다 쥐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늘 그래요. 누군가의 숨이 짧아지는 순간을 자기 기회로 바꿔버리더라고요. 지은호는 손끝이 떨렸어요. 지역이 차를 세우던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던 순간 그게 그냥 피곤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눈앞이 캄캄한데도 은호는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금 울면 지역이 더 무너질 것 같아서요. 이 여자는 강한 척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사실은 누구보다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었죠. 다만 무너지는 걸 혼자 견디는 쪽을 택했을 뿐. 그때 박성재가 연락을 합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차분한 사람은 보통 마음속에 피가 끓고 있을 때 저렇게 말하거든요. 은호 후배, 지금 지역이 혼자 두지 마.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는 내가 말 안 할 테니까 너도 그 얘기 더 이상 꺼내지 말자. 내가 감당할 무게가 아니야. 은호는 고맙다고 했는데요. 사실 고마움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미안함,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은 의심이 섞여 있었죠. 성재가 왜 이렇게까지 자기를 지켜주려는지 그 이유가 선에서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성재는 늘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성재는 오늘만큼은 계산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가 지킨 침묵은 은호를 위해서였지만 그 침묵이 결국 지역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은호는 성재에게 묻습니다. 부사장님, 지금 제게 우진이랑 통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죠. 왜요? 왜 지금이죠? 성재는 한숨을 삼켰고 한참을 버티다가 겨우 말해요. 우진이가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 그리고 그 애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도. 은호는 그 말 한 줄에서 딱 알아차립니다. 우진은 단순한 숨겨진 아들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약점이자 누군가의 칼자루였죠. 그런데 같은 시간 박진석은 성재를 불러 세웁니다. 이번엔 회장실이 아니라 아무도 오지 않는 별관의 오래된 회의실이었어요. 유난히 조용한 방. 그 조용함이 사람을 더 떨게 하잖아요. 박진석은 의자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서서 성재를 내려다보며 묻더라고요. 언제부터 알았어? 우진이 쌍둥이, 간 이식, 사망신고. 내 엄마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거. 성재가 대답을 못하자 박진석이 더 낮게, 더 차갑게 말합니다. 넌 왜 나까지 속였냐? 넌 내 아들이잖아. 그 순간 성재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젖어 있는데 그 젖음이 울음이 아니라 화였죠. 아버지가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가 봤잖아요. 제가 말을 하면 아버지가 무너질 거잖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박진석이 웃습니다. 웃는데 그 웃음이 사람을 얼게 만드는 웃음이에요. 그래. 그래서 넌 입 다물어. 내가 알아서 한다. 넌 눈 감고 귀 막아. 성재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불안해져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때는 이미 칼을 뽑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박진석의 칼은 늘 누군가의 인생을 베고 나서야 집에 들어갑니다. 박진석은 이미 유전자 검사 결과도 쥐고 있었어요. 종이를 탁 내려놓는데 성재의 심장이 먼저 내려앉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이 집의 성을 무너뜨릴 증거였으니까요. 살아있는 딸을 버렸어. 그리고 내게는 죽었다고 했어.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사망신고까지 했어. 그러고는 다시 찾았어. 날 속였어. 박진석의 목소리는 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작아졌죠. 분노가 작은 목소리로 떨어질 때 그게 진짜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때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난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내 엄마가 은호를 다시 찾은 날부터. 성재의 얼굴이 굳어요. 아버지가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평화는 박진석이 일부러 묶어둔 폭탄이었단 뜻이죠. 박진석은 성재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 오늘 안에 종이 하나 준비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가 직접 써. 단어 하나도 틀리지 말고. 성재가 묻습니다. 뭘 쓰라는 건데요. 박진석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아주 또렷하게 말해요. 유서 비슷한 거. 사람들이 보고 믿을 만한 거.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성재는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아버지가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라는 걸 직감해요. 박진석은 늘 그래요. 사랑도 함정으로 만들고 가족도 증거로 만들죠. 한편 병원에서는 지혁이 진통제를 맞고 있었는데요. 지혁은 아픈데도 제일 먼저 은호를 걱정합니다. 무섭지. 내가 이렇게 되면 너 혼자 남잖아. 은호는 웃는 척했어요. 말끝을 올리면서 괜찮았는데요 같은 말투로요. 그런데 눈동자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선배가 그런 말 하면 나 진짜 화낼 건데. 나 끝까지 같이 갈 거야. 선배 혼자 떨어져 있지 말라고. 나도 그러니까. 지혁은 은호의 손을 잡습니다. 손이 차가워요. 차가운 손이 더 무섭죠. 살아있는데 이미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때 의사가 들어와 말합니다. 이식 대기 등록을 바로 진행해야 한다고요. 오늘 밤도 위험하다고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그 순간 눈빛이 딱 변해요. 죽음이 두려운 눈빛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려는 눈빛입니다. 등록은 하죠. 근데 이거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우리 집에는. 의사가 의아해하자 지혁이 낮게 말합니다. 우리 집 지금 폭풍 전야라서요. 맞아요. 지혁의 집도 지금 폭풍 전야예요. 김다정은 퇴근길에 지혁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들은 알아요. 아무 이유 없이 전화가 꺼지는 법은 없다는 걸요. 다정은 회사 앞에서 잠깐 멈춰서요. 겨울 공기 한 모금이 목까지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숨이 안 쉬어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 너무 늦게까지 일만 했나. 이상철은 요즘 재취업 면접을 다니느라 더 지쳐 있었는데요. 그 고지식한 남자가 오늘은 더 고지식하게 버텼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정에게 말하죠. 지혁이한테 연락이 안 돼. 당신도 그래? 다정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 순간 이 집의 공기가 무너집니다. 이상철은 말없이 외투를 다시 집어들어요. 아무 말이 없다는 건 이미 최악을 떠올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수빈은요. 수빈은 박성재의 이름을 휴대폰에서 지우고 있었어요. 지웠다가 다시 저장하고 저장했다가 다시 지우고. 사랑이란 게 그렇게 단순히 지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수빈 앞에 고성이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엔 회유가 아니었어요. 협박도 아니었고요. 그 중간보다 더 무서운 친절한 얼굴이었습니다. 친절은 가끔 사람을 더 쉽게 무너지게 하잖아요. 수빈아, 내가 성재랑 멀어져 준 건 잘한 일이야. 너도 알잖아. 그 집은 너 같은 애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야. 수빈이 물어요. 왜요? 제가 부족해서요. 고성이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 내가 너무 순해서. 순해서라는 말은 칭찬 같지만 사실은 저주예요.
순한 사람은 이용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고성이는 수빈의 귓가에 아주 위험한 말을 흘립니다. 너 지혁이 병원 갔지? 그 소식 누구한테 들었어? 수빈은 얼어붙어요. 자기 가족의 소식을 왜 이 여자가 먼저 알고 있냐는 거죠. 그 순간 수빈은 깨닫습니다. 고성이가 지역의 위기를 자기 손바닥에 올려놓고 있다는 걸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지환과 박영나가 같이 있었는데요. 영나는 엄마의 실체를 알고 난 뒤로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가면을 보게 되죠. 이지환은 그런 영나를 조용히 끌어안고 말합니다. 영나야. 내가 각성한 건 좋은데 지금 내 엄마는 각성한 사람을 제일 싫어해. 조심해야 돼. 영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에요. 오빠 나 이번엔 도망 안 갈 거야. 우리 엄마 더 이상 누구 인생도 망치게 안 할 거야. 이지환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 둘이 같이 망가질 각오도 해야 해. 연인은요. 같이 행복할 각오보다 같이 망가질 각오가 더 진짜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회차의 운명은 그 봄날 무대에서 터집니다. 박진석 회사의 바자회가 지역 행사로 크게 열리게 되고 박진석이 후원자로 참석하게 되거든요. 박진석은 사람들 앞에서 화끈한 척하면서도 사실 오늘 이 무대를 덫으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 덫은 고성이를 향한 거였어요. 박진석은 고성이에게 말합니다. 아주 다정한 남편처럼요. 여보 오늘은 오랜만에 당신도 사람들 앞에 서자. 고성이는 웃으면서도 손이 살짝 떨립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순간 가면은 더 예쁘게 붙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박진석은 알고 있어요. 가면이 예쁘게 붙을수록 떨어질 때 더 처참하다는 걸요.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더 큰 반전이 터집니다. 지역의 담당의가 은호에게 조용히 말해요. 환자분 기록에 이상한 흔적이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중간에 바뀌었어요. 누군가 접근한 것 같습니다. 은호의 얼굴이 하얘집니다.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진단 자체가 조작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더 심각한 걸 숨기려는 조작일 수도 있고요. 은호는 바로 떠올립니다. 고성이. 그 여자는 병원도 사람의 생사도 돈으로 만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 순간 은호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 표시가 뜨는데요. 은호가 숨을 삼켜요. 한우진. 은호는 손이 떨려서 전화를 바로 못 받습니다. 쌍둥이 오빠, 고등학교 절친, 그리고 고성이의 아들. 이 모든 이름이 한꺼번에 심장을 치고 들어와요. 은호가 결국 전화를 받습니다. 우진아 너 어디야?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담담한데 담담한 사람이 사실 제일 위험하잖아요. 은호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한 글자도 흘리지 마. 지역이 병원 맞지? 은호가 대답을 못하자 우진이 이어서 말합니다. 나 돌아갈게. 근데 돌아가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지역이 심장 그거 진짜야 아니면 미끼야. 은호의 숨이 끊깁니다. 우진이 알고 있어요. 누군가 이 판을 짜고 있다는 걸요. 우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번엔 너 말고 다른 걸 노릴 수도 있어. 은호가 물어요. 다른 게 뭔데? 우진은 아주 짧게 말합니다. AP그룹 대표 자리. 그렇죠. 고성이가 노리는 건 늘 하나였어요. 아들 그리고 권력. 사랑은 그 여자의 입에 붙는 장식일 뿐이죠. 은호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병실 문이 열립니다. 박성재가 들어와요. 얼굴이 까맣게 타 있었어요. 밤을 새운 얼굴. 결심한 얼굴. 은호 후배. 우리 아버지 유서 같은 걸 쓰래.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니야. 우리 집이 곧 피바다가 될 수도 있어.
은호가 묻습니다. 왜요? 회장님이 왜 그런 걸 시켜요? 성재는 입술을 깨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고성이를 끝내려는 거야. 근데 아버지 방식은 늘 너무 잔인해. 그때 지혁이 병상에서 조용히 눈을 뜹니다. 방금까지 정신이 흐렸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눈이 맑아요. 지혁이 은호를 보고 말합니다. 성재야. 나 지금부터 내 인생에서 제일 이기적인 선택 하나 할 거야. 성재가 묻죠. 뭔데? 지혁이 말합니다. 내 심장이 멈추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군가를 멈추게 할 거야. 그리고 지혁은 은호를 바라보며 덧붙입니다. 은호야. 내가 나 때문에 또 속지 않게 이번엔 내가 먼저 다 까발릴게.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은호는 깨닫습니다. 지혁이 병원에 실려온 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누군가 지혁을 흔들기 위해 지혁의 약점을 찔렀을 수도 있다는 걸요. 그때 담당의가 들어와 말합니다. 심장 이식 대기 명단과 관련해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고요. VIP 루트로요. 은호가 묻습니다. 누가요? 의사는 망설이다가 말해요. 박진석 회장님 쪽에서요. 은호의 눈이 커집니다. 박진석이 왜? 지역을 살리려고. 아니면 지역을 살리는 척하면서 자기 덫을 완성하려고. 여기서 더 무서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VIP 루트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조건은 아주 간단했어요. 그런데 그 간단한 문장이 사람을 찢어놓습니다. 지은호가 고성이를 공개적으로 용서했다는 말, 그 장면을 만들어 달라. 은호는 멍해집니다. 용서, 공개, 장면. 이건 치료가 아니에요. 연출이에요. 누군가의 이미지 세탁, 누군가의 가면 고정. 고성이가 제일 잘하는 그거죠. 은호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그거 고성이가 시킨 거죠. 의사는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고개를 못 든다는 건 맞다는 뜻이죠. 은호는 그 자리에서 결심합니다. 이제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사랑을 지키려면 진실을 칼처럼 들고 나가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마침내 바자회 행사의 날이 옵니다. 행사가 열리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데요. 박진석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습니다. 호탕한 웃음, 상남자 말투 모두가 아는 그 회장님의 얼굴. 그런데 그 얼굴로 박진석이 갑자기 말합니다. 오늘 나는 내 아내에게 사과하러 왔습니다. 고성이의 눈이 반짝입니다. 이게 뭐지? 박진석이 나를 감싸려는 건가? 박진석이 말을 이어가요. 사과가 아니라 질문이겠지. 당신은 왜 내 딸을 죽였다고 했어? 그 순간 행사장은 얼어붙습니다. 고성이의 입술이 굳고 성재는 무대 아래에서 숨을 삼켜요. 은호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다리가 풀립니다. 그리고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덫의 문을 열어젖힙니다. 여기 이종희. 사망신고. 그리고 친자 확인서. 오늘 다 보여줄 거야. 고성이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박진석이 유서를 쓰라 한 이유. 이건 죽음의 준비가 아니었어요. 공개 처형의 대본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무대 뒤에서 누군가가 쓰러집니다. 이지혁. 지혁이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무너져요. 사람들 비명이 터지고 박진석도 마이크를 놓칠 뻔합니다. 그 순간 은호가 지혁에게 달려가며 외칩니다. 지혁아 눈 떠.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절대 안 돼. 그런데 지혁은 흐릿한 눈으로 은호를 보며 거의 속삭이듯 말합니다. 은호야 지금이야. 지금 다 끝내. 그리고 지혁이 마지막 힘으로 한 문장을 뱉습니다. 그 심장 검사 내 거 아니었을 수도 있어. 행사장 공기가 완전히 찢어졌죠. 누가? 누구의 검사 결과가 바뀐 거냐?
누가 지역을 죽이려 했느냐. 그때 멀리서 한우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캡모자도 변장도 없이요. 숨을 참다가 마침내 세상 앞에 선 얼굴. 우진은 천천히 말합니다. 나왔어. 이제 엄마 가면 내가 벗길게.